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권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끝났잖아요. 문제 보셨어요? 그 정도 성현이 있어야 되는데. 수능 국어 수능 끝날 때마다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푸냐. 나는 철학도 문제도 이 질문을 풀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좀 오랫동안 지켜본 강사로서 보면 점점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시험 대학 입시라는 거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평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게 원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운이 좋아서 점수를 잘 받고 한두에 반짝 노력했다고 금방 좋아지고 이렇다면 그건 좋은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제 경험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실하게 했어요. 그렇게 맞는 답인데, 저는 오랜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어이가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일은 타고난 재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가 타고난 학습 능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듯이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이게 왜 재능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게 위대한 학자가 된다거나 뭐 뛰어난 뭐 훌륭한 완벽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 정도의 수준이라면 재능이 있으면 노력한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재능이 부족해도 더 많이 노력하면 1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나 의지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약간 재능인 것 같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능 말고도 하나는 좀 동기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부모였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긴 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한 건 저는 뭐 실패하지 않고 모두 성공을 했으니까 입시만 본다면 그 아이 운명은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책을 읽히는 거랑, 전 좋은 대학 보낼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공부하도록 동기를 줄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동료가 관련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고2 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꼭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려면 동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요리를 되게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동기가 강했던 거죠. 동기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오던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공부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늘 해왔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2 시작이면 이제 습관이 정착되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강의하는 내내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 습관을 좀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까? 단순히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습 습관이라는 것 자체는. 자, 이제 국어로 다시 돌아가서 수능 국어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어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들 요리를 배우고 싶다, 요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에 요리 재료를 차곡차곡 잘 채워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하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재료 방법만 배우면 되는데, 냉장고에 요리가 잘 차있다고 요리를 썩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능은 두 가지 다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지식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 수강을 듣는 것처럼 학원에 오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차, 과정이죠. 수능 국어가 어려워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오는 건데,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죠. 공부란 건. 근데 내가 노력 대비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배워야 할 건 단순한 지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 절차를 배웁니다. 국어는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매산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죠. 매산비 안 하는 학생 없어요. 안 듣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내신을 수업을 안 하는데 이제 두 반 정도의 자사고를 해요. 한 60명, 40명 돼요. 내신반 자체가.
내년부터 안 할 겁니다. 아예 내신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신은 상처예요. 그 60명이 다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2등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자료로 수업을 듣는데 왜 성적의 차이가 나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어는 사고력이거든요. 읽고 이해하는 수능도 철저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수능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매3들을 매일 한다고 성적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이에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혼자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길 바랬죠. 그거보다 좋은 공부 방법 없잖아요. 매일같이 독서 문제를 풀다가 독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아이가 그만큼의 재능도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다 제 수업을 들을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지문을 독서하고 있다면 그냥 한번 탁 놓고 난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니?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게 좀 속된 말로 삽질이라고 하죠. 그 공부는 가장 슬픈 공부예요. 했는데 성적이 그래서 국어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봤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독서라는 건 소통이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화제와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 제재별로 조금씩 다르죠. 그걸 먼저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래서 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수업의 핵심은 제가 뒤로 많이 고민하는 건데 올해도 좀 교재를 바꾸긴 할 건데 가장 힘든 건 적절한 난도인 거죠. 적절한 난도를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잠깐 다른 얘기 잠깐 돌아갔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잘 못 읽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1 때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문 전체를 효과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푸는 것은 정말 나쁜 방법이에요. 문학 내신을 대비해서 문학을 선행하는 것도 최악의 방법이에요. 공부를 흥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수 있지만 선행은 안 돼요. 미리 교과서를 공부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성적을 낮추는 방법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독서를 잘하려면 배우고 많이 해야 돼요. 금방 잘하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 생각에는 2학년 내내 해야 3학년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머님들 학생들의 능력치를 몰라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한 50명 정도 한 반 했잖아요. 그 40명 이상 1등급이에요. 탑 애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걔들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많이. 근데 그 아이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거든요. 내 아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꾸준히 1년 내내 해야 돼요. 매일매일 3지문, 4지문씩 푼다거나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겨울에 객관식 과제를 3주 동안 아예 안 줘요. 다 주관식만 줍니다. 난 아예 능력치를 보고 싶은 거죠. 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주면 모르겠어요. 이 학원은 좀 특이했어요. 2년 동안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특이하다는 게 좀 많이 잘해요. 성실하고 잘하는 애들 대부분 성실하니까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면 객관식 과제를 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쳐요. 풀다가 뭔 공부예요. 공부라는 건 사고의 훈련인데 많이 생각해서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게 공부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탁탁 풀어와서 그걸 과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A부터 F까지 점수를 매겨서 간단한 선서를 통해 나눠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지문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한두 번의 모의고사 고1 때 봤던 건 별 의미도 없고 독서는 꾸준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아마 아셔야 됩니다. 수능은 득수로 승부가 납니다. 1등급, 2등급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번에 82점, 84점이잖아요. 일단 예상치가. 그렇게 보면 5단계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독서일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설명할 때마다 그럼 배경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배경지식이 중요한 학생들도 있죠. 배경지식도 읽기 능력과 관련있어요. 우리가 읽는 모든 지문이 배경지식입니다. 근데 그걸 잘 소화하고 이해하는 학생들은 저절로 배경지식이 쌓여가지고 지금 독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와서 뭐 특히 책을 찾아서 파다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학을 또 말씀드릴게요. 문학을 못한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경우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능에서 상위권들은 문학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학도 좀 어려웠어요.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왜 못하냐?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재능이라고 하니까 재능이 아니라 문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전체를 보는 시야가 아니라 개미처럼 눈앞을 봐요. 그래서 문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도 암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0년대, 40년대, 50년대 대표 작품을 이만큼 보면 문학이 좋아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 작품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임의 침묵을 공부하다가 임의 동그라미를 치고 조국 부처님 절대적지를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 하나 공부하면 시보다 더 많이 적어요. 그거 암기잖아. 그거는 완전 엉망진창 공부죠. 그러니까 뭐 나 현대시 50편 강의했다. 나 현대시 50편 100편을 공부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런데 왜 문학이 쉽냐? 문학의 답은 틀린 답은 모순이에요. 문학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냉정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오답은 틀린 답은 완벽하게 틀려. 근데 내 아이는 그 완벽하게 틀린 거 못 찾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야가 좁아서 조금만 넓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단어 가지고 인상. 요즘에는 그런 강사가 없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별의 동그라미처럼 별의 희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검은 강이 흐른다, 어두운 강이 흐른다 그러면 막 어두움, 부정, 강, 역사, 일제시대 이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많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 과목처럼. 그래서 문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야만 넓히면 돼요. 문학 개념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학 개념어가 이제 수능을 쭉 오랫동안 보는 사람들은 알 텐데 뭐 점점 그 비중이 약화되고 있어요. 개념을 안 내려고 하죠. 수능에서 그냥 이해하더라고. 최대한 암기를 주려고 해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게 내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다 외워서 푸는 거라면 왜 1등급 못 받겠어요? 똑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외에서 이제 1등급이 2등급이 그 이상의 사고에서. 근데 이제 소설의 서술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수능 역사상 가장 소설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언매 화작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더 해보죠. 언매하고 화작 아니죠. 혹시 뒤에 계실까요? 뭘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어 매체를 하면서 문법 공부하잖아요. 매체 언어는 올해 쉽고 내년에도 쉬울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근데 문법을 공부했다고 잘할 수 없어요. 그거 정말 이번 시험을 본 사람도 누구나 느끼고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문법을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낸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고해야 돼요. 그리고 지문을 읽어야 돼요. 지문 자체의 독해력이 아주 중요해요. 응용력과 창의력도 필요해요.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정말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기본 개념, 문법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되 그게 시험을 잘 볼 것이다가 아니라 잘 보기 위한 전제로서 공부를 고2 때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고3, 고2 말부터 고3까지는 계속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언매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독서 다음은 언매. 고전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안내할 거고 혼자 공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혼자 다 끝낼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는 고전문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도 공부 안 했던 학생. 제일 쉬운 년이에요. 고전 3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될 건 문학에서는 소설, 그리고 언매, 그리고 공부의 90%는 독서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수능을 잘할 수 있어요. 고2 때까지 전 문학 많이 틀려요. 근데 독서는 다 맞아요. 애들 1등급 받습니다. 고3이 돼도. 근데 저는 독서에서 막 틀리고요. 과학 기술 지문이 어렵고요. 어제 경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고3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제 수행을 10몇 년 가르쳤고요. 고3을 하다가 저는 제 삶 자체가 좀 즐겁게 살자고 그래서 6개월을 쉬고 6개월을 일하는 삶이 고2를 가르치는 삶이라서 지금 고2를 하고 있고 고2가 또 재밌어요. 훨씬. 고3은 역전이 없습니다. 고3은 수성입니다. 지키면 성공한 겁니다. 2학년 등급을 고3 때 계속 지키면 성공한 거예요.
100%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재수를 해야 성적이 나와요. 고3 때 안 됐던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고2가 거의 결정적이긴 해요. 근데 고1 때 내신을 하니까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는 건 12주 4주예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올해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올해는 학생들의 성향을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준비도 잘 돼버렸고요. 이미 겨울 동안 끝나고 난 다음 다 1등을 받으니까 모의고사에서. 또 하나는 내신을 포기할 수 없는 애들. 내신도 1등급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적게 해서 올해는 그냥 그 정도만 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12주 안에 전체 영역의 80%를 다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빠진 영역은 언어 매체, 보존 논문 두 개가 빠지고요. 8주 동안 다 합니다. 8주에서 전 4주는 독서의 방법을 강의합니다. 읽는 방법부터 제재별 구조까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후의 8주도 독서는 계속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일부 다룬다는 뜻이에요. 과제는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주간은 4주 독서 집중, 나머지 8주는 독서의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주 동안 테마 강의는, 뒷부분 8주 동안 테마 강의는 문학을 합니다. 그 문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하는데 소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의할 생각이고요. 문학은 목표를 소설을 제외하고 완성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대시와 고전 3부는 아예 끝낼 생각입니다. 그냥 매번 모의고사만 풀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소설도 거의 완성이 되겠지만 좀 소설의 주인공이 너무 똑똑하면 되게 어려워요, 소설이. 그러니까 뭐 광장 같은 소설 아시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고2 때 국어를 하기 참 너무 슬픈 이야기긴 한데 사교육이 없으면 좋잖아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은 한 번쯤은 수능 국어를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강의를 좀 들어주는 게 좋고, 또 겨울방학 때는 편향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학 12주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한다면 독서 12주는 괜찮습니다. 그렇게는 공부를 해도 아마 완성되기, 제가 작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